안녕하세요.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발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그리고 우선순위를 국민들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합니다.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가 40여일 남았잖아요. 40여일 남은 동안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정책했던 걸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부족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더 실천해보자.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이라든가 노동약자 등의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자리를 갖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한 말씀을 좀 덜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1월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등의 민주당 발의로 발의됐습니다. 15일 당일에는, 선거 당일이었죠, 역시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15일 재판에서 100만 원 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그 당일날 발의했습니다. 먼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살펴보죠.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시거든요. 김대엽의 병풍 사건으로 사실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던 기업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우리 당 쪽의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일날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 따져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두 번째로 1000만 원으로 낮추겠다. 뜻은 이건 11월 14일 날 발의된 거니까요. 징역형이 선고될 거라는 걸 몰랐겠죠. 그렇지만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라는 아부성 법률인 거죠. 되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보통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죠. 이런 형식적인 범죄.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633 강행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공제 한도 조정을 하는 안으로 밀어붙이겠다. 만약에 그걸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공제 한도도 조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협박성 압박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 그 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부차적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결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시고 일론 머스크와도 같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최근에 많은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이 세율이 22%의 고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대로라면 과거 입었던 손실들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손실들을 계산해서 손실까지 반영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으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그거에 상쇄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그게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 1일부터의 과세는 유예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금투세를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결국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얼마 안 남았지만 이 가상자산의 유예에 대해서 저희가 명분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R&D 예산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고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했었죠. 저희가 R&D 예산에 대해서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R&D 예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카르텔 운운하면서 대폭 이 R&D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90% 삭감했습니다. AI, 클라우드 신기술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 체계 실증 확산 사업의 예산도 정부안의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의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AI 등의 전력 이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실리적인 고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전 기술입니다. 이런 R&D를 삭감한 것이죠. 제로 트러스트 사업은 공공 데이터의 공유와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AI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발전, 우상향을 위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R&D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국민의힘이 하면 반대한다 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R&D 문제,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의 기름기를 빼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D 예산, 우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배치 관련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감사원이 사실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가 사드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 작전의 일정 등을 중국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당 군사 정보는 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외국에 우리 군의 비밀 정보를 그리고 우리 동맹인 한미 동맹의 공동 군사 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지난 정부 당시 산불 1한 기억하십니까?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불가하다. 사드 운영은 제한하겠다. 사실 이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포기한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과연 실리라도 얻었습니까? 당시에 오히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북핵 억제를 위해서 어떤 행동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서 중국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수석이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간 고위 간 소통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인 이익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저희는 실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우리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연 및 군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